마지막 단계인 하트 3입니다. 자, 제가 이 도면을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아마 뭐 보시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. 자, 아까 제가 검토 부분에서 한 가지 누락한 부분이 있는데요.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이 중심, 이 각각의 원들의 어, 중심점들이 이 선을 기준으로 그어져 있다는 걸, 그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어, 제 생각에는 이 원을 가장 먼저 그리는 게 작업이 가장 수월할 것 같습니다. 어, 실제 이 도면을 봤을 때도 뭐 중심선도 그렇고 뭐 치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사실 이 원이었습니다. 뭐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 원을 가장 먼저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초창기에 좀 캐드를 쓰다 보니까 그때는 도스 형식의 방식을 사용을 했고, 그래서 이렇게 원을 센터에다가, 그러니까 0,0에다가 잡아놓고 그리는 게 좀 편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요즘은 잘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센터에다가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어, 지금 자, 안쪽에 있는 예, 음, 예, 안쪽에 있는 이 원의 지름이 22.4입니다. 지름 치수니까 저는 계산하기 싫어서 22.4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원이 생각보다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상당히 크네요. 그러면 어, 줄여주면 됩니다. 예, 확 줄여주시고요. 자, 이렇게 당겨서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을 그리겠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원에서도 사실 어, 이 센터점에서 이렇게 찍어서 그냥 이렇게 저 센터에서 이렇게 찍어서 사용하십시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0,0으로 바로 이렇게 친 다음에 35.2를 이렇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0, 저 원점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한 군데 선이 더 있는데 이거는 31.2R이네요. 마찬가지로 0,0 31.2 이거는 직경이 아니라 반경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넣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안 쓰고도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작업은 하실 수 있을 건데요. 뭐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단은 예, 이렇게 이것도 0,0 이렇게 예, 그리고 이렇게 광선을 이렇게 그어 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. 자, 이렇게 일단 해주시고요. 자,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지금 치수를 여기서부터 뭐 저는 오른쪽으로 그리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없는 치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계산은 저는 머리를 안 쓰고 어지간하면 계산 없이 작업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은 어떻게 그릴 거냐. 그럼 당연히 여기 센터선 지금 있고
여기서 15.2, 56을 한 다음에 이 56에서 110.4를 오고 다시 12를 오면 요렇게 하나, 둘, 셋, 네 개 선이 나오겠죠. 네.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더 편리할 것 같네요. 그러면 자, offset 명령에서 56 해주시고요. 자, 다음에 15.2 그리고 110.4 그리고 12. 네.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그렸습니다. 어, 뭐 제가 보기엔 요게 조금 간단해 보이는데 이거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. 자, 이 원의 반경이 8.8이네요. 그리고 자, 외곽의 반경은 17.6입니다. 마찬가지로 17.6과 8.8을 그려주시고요. 예, 이 상태에서 선을 이용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선의 사분점, 자, 요렇게 원의 그 90도 방향 네 군데를 이렇게 찍어 주시면, 뭐 이게 선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원은 기본적으로 4개의 그립이 있습니다. 그 4개의 그립을 자, 자동적으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예,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맞물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위쪽도 마찬가지로 자,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려줍니다. 그리고 이 내부에 있는 선을 지우는 방법인데요. 그거는 간단합니다. 트림을 이용하시고 경계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. 마찬가지로 경계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긁어 주셔도 됩니다. 이 슬롯은 끝이 났네요. 예, 다음에 여기도 8.8이고 17.6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을 따라 40도를 회전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. 그럴 경우에 지금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이 4분점, 그러니까 아까 쿼드점 부분하고 센터점의 반경이 56이라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을 그려 주시고요. 그 다음에 8.8 그리고 17.6 네,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. 다음에 여기서 뭐 작업하는 방식이 조금 갈리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,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해 주시고요. 자, 회전을 시켜서 요 센터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40도를 돌릴 겁니다.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값이죠. 그래서 40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외곽은 작업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복잡해 보여서 일단 이 선까지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 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아까 리뷰 때 지금 이 높이 치수가 예, 없다고 해서 제가 이 선과 이 이 슬롯의 센터점이 맞는지도 체크를 해봤는데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조금 그것보다는 더 위에 있는 것 같은데
대략적으로 한번 치수를 재볼게요. 그 치수가 한 36 정도 나옵니다. 저는 그냥 45로 하겠습니다. 45로 하고요. 네. 그리고 이 원의 센터가 지금 14.4파입니다.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라인들은 광선의 그립이 지금 이 점이 미드포인트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선입니다. 하는 그립입니다. 그래서 아까는 원을 그리실 때 이 교차점을 따로 안 해주셔도 미드포인트로 선택이 가능했었는데요. 지금 요 여기에 그릴 원 같은 경우에는 네, 그럴 경우에는 선택을 하실 때 쉬프트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면 요렇게 지금 오스맵 풀다운 메뉴가 열립니다. 그 상태에서 교차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. 그런 후에 다시 여기를 갖다 대면 이렇게 근처까지 가면 딱 달라붙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. 네, 그 상태에서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. 지름이 14.4가 되고요. 자, 한 번 더 그릴 때는 센터점에서 오스냅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풀다운 메뉴를 오픈을 시키진 않았고요. 예, 32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. 그러면 지금 어, 기본이 되는 원들은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됐고요. 그 상태에서 몇 가지들을 선을 좀 정리를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 정리할 때 그냥 막 정리하시면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어,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사실 저도 오토캐드를 처음 배울 때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. 근데 실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무턱대고 지워 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 도면 KS 같은 경우에 제도 통칭이라는 사실 규격이 있습니다. 뭐 근데 사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뭐 거의 뭐 거기에 똑같은 그림을 어 똑같은 법칙에 맞춰서 그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고,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. 그래서 이 아까 광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정리했고요. 그리고 뭐 요선과 요선 이 원과 이 원 슬롯이 될 이 원과 원의 중심선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, 이 슬롯의 끝도 네,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. 그리고 네,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요. 네, 이 광선도 잘라줄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 네, 센터까지 주시고 네,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. 혹시라도 작업 중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
원들의 중심은 자 이런 식으로 중심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중심선으로 바꿔줬죠. 그래서 실제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이 센터선 같은 경우가 A4지로 뽑았을 때 한 외곽으로 한 3에서 5mm 정도 나와 있으면 가장 보기 좋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. 뭐 지금도 그래서인지 계속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3mm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. 그게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, 한쪽에 3mm를 주셨으면 원의 다른 내부분도 마찬가지로 3mm를 주셔야 어, 나중에 혼선이 안 생깁니다. 나중에 수정 작업을 할 때 처음에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렸는데 만약 제가 어떤 케이스를 보여드릴 거냐면요. 자, 1mm. 1mm, 1mm가 사실은 기계 쪽에서는 뭐 큰 수치죠. 예, 그렇게 되면 요렇게 1mm가 각각 1mm씩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. 지금은 도면 자체가 워낙 간단하고 사실 간섭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로 뭐 할 필요가 없는 도면이기 때문에 그냥 연습 예제 도면이기 때문에 어, 이렇게 1mm 떨어져 있으면 금방 보입니다. 그렇지만 정말 큰 도면 같은 경우에 뭐 철골 구조물 뭐 4, 50톤 되는 중량물의 제품을 도면화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실 찾기가 길이 자체가 워낙 길고 하다 보면 1mm 정도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자 1mm씩 떨어져 있는 위치에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가져간다 이거죠. 그래서 여기 멀리서 보면 이게 1mm가 떨어져 있는데도 센터인지 1mm인지 사실 이렇게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리면 이게 센터인지 아닌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.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다 여기 이, 이 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의 치수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은 자 아직 제가 배우진 않았는데요. 중간에 제가 스킵을 사실 한 부분이긴 한데 랭슨 명령이라는 부분인데요. 단축키로 len 입니다. 그래서 len에서 동적 명령 중에 D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. 그 D는 증분 지정에서 지정한 값만큼 이 도면 요소를 늘려주거나 줄여주는 부분입니다. 어, 그래서 증분 지정에서 만약에 3mm를 넣었다고 하면 3mm가 길어질 거고요. 반대로 마이너스 3을 넣었다고 하면 3mm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3mm 하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, 네. 한 번에 요소 한쪽 끝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작업을 어, 해주시는 게 저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어, 특히 이런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명령이 굉장히 편리합니다. 사실 이렇게 3mm 키우려면 뭐 옵셋으로 3mm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다시 이걸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한번 명령으로 이렇게 마우스 클릭만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입니다. 그런 이렇게 센터선 작업을 할 게 많지 않으면 그냥 그립을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3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할 양이 많을 경우에는 저 명령이 더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뭐 이런 기능이 있다 이 정도로
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이 도면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인데요. 자, 여기 있는 어, 접점을 이 원과 이 원의 접점을 이루는 이 선, 그리고 이 원에서 이 원과 이 원의 접점이 되는 반경을 가진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그 명령도 어, 원 명령을 사용을 하는데요. 원 명령 같은 경우에는 어, 3점, 2점, TTR 이렇게 TTR 또 TTT 접점 접점 접점이죠. 요런 네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점 접점 반경이기 때문에 예, TTR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하면 쉽게 그리실 수 있는데요. 자, 방법은 간단합니다. 어, 중심점 지정 부분에서 중심점을 지정하지 마시고 바로 그래서 TTR이라고 명령 입력을 하시고요.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단축키 부분인데 그냥 T만 누르셔도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럼 자동으로 얘가 접점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. 어, 이렇게 선이라든지 이런 접점 모드로 자동으로 바뀌니까 오스맵을 따로 뭐 실행 켜가지고 접점을 잡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. 예, 여기서 접점 이원과 이원의 접점이다. 반경 값을 넣으라고 했는데요. 반경 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.8이네요. 네, 그러면 12.8 이렇게 해주시면 네, 간단하게 원이 생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 마찬가지로 네, 이번에는 T만 눌러서 실행을 시켰고요. 자, 16이네요. 네, 이렇게 하셨고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이건 지금 접점 형태로 붙은 것 같진 않습니다. 실제로 접점 형태로 붙으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요.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접점 모드 한 번 더 실행을 했고요. 이 라인과 저는 접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24로 그려지네요. 네, 그려지면 이거는 원래는 요 중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원과 이 원의 접점으로 네, 그려야 되고요. 그리고 지금 네, 아 접점 그리는 거 맞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선 같은 경우에는 접점 명령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까 배우셨던 Shift와 우클릭 눌러주시고 예, 여기서 어디 있나요? 예, G인데 자주 쓰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는 게 편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할게요. Shift 눌리고 클릭하고 바로 G를 누르시면 네, 이렇게 죄송합니다. 제가 오토캐드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네, 드라프트 사이트에서는 안 되나 보네요. 네, 어쨌든 그냥 눌러주시고 네, 아 죄송합니다. 네, 되네요.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. 아까 명령을 실행을 시키지도 않고 접점을 찍으니까 예, 당연히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선을 찍어 주시면 이게 잘 보십시오. 이 접점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. 이렇게 원을 따라가면서 이 마우스 커서를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이 접선을 만들어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.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 선을 그리다가 4분점을 찍었는지 접점을 찍었는지 정확하게 분간이 안 갈 때 있죠. 네,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됩니다. 간단하게 움직여 보시면 네, 이 접점 형태로 움직이는 게 보인다. 그러면 예, 접점 오스맵을 찍으신 게 정확히 맞고요.
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네, 접점 명령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줍니다. 그러면 네, 이렇게 선이 완성이 됐고요. 자, 다시 한번 자, 선을 정리를 할 건데요.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요렇게 그냥 트림을 하실 때 경계 없이 그냥 트림을 하실 경우에는 실수하기가 딱 좋습니다. 이렇게 자, 어쨌든 빠르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근데 요렇게 센터선이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되는 이런 게 생기는 거죠. 내가 여기서 다시 선을 그리겠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자 이렇게 원 저는 4분점에다 대고 선을 그리려고 했지만 이렇게 끝점에 조금만 옮겨도 끝점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오차값이 0.1mm가 생겼습니다. 사실 여기서 이 도면에서 0.1mm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엄청나게 큰 뭐 5에서 6m 정도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0.1mm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용접 구조물의 경우는요. 그런데 저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, 가공이나 끼워 맞춘 부분에서 작용이 돼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계를 자 트림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경계를 잡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그나마 도면의 정확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도면을 그리는 것보다 설계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히스토리를 잘 남겨놔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, 음, 성격이 좀 꼼꼼하신 분들이 상당히 잘 하시고요. 그리고 뭐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좀 이 소심은 그렇고 하여튼 세심하신 분들이 도면을 잘 그리시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저는 성격이 사실 좀 덤벙거리는 스타일이라서 어, 사실 욕을 많이 먹어서 배운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그런 또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.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. 사실 이 부분의 어, 반경값이 이 56에 플러스 8.8입니다 실제. 근데 그러면 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계산하는 걸 싫어합니다.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는 방법은 요 센터선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어 주셔도 되고요. 다시 아까처럼 0,0에서 다시 0,0에서 뭐 센터는 그렸으니까 상관없고요. 그리고 어, 네,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. 이 라인을 기준으로 8.8이니까 양쪽으로 옵셋, 17.6이니까 또 이 센터 기준으로 양쪽으로 옵셋 이렇게 그려주셔도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. 근데 저는 뭐 그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요. 사실 기분 그날 기분에 따라서도 뭐 다르게 사실 하는 부분도 있고요. 어, 뭐 저도 어떤 식으로 그릴지는 실제로 그려봐야지 아는 거라서 네,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.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
결과만 똑바로 나오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. 자, 이렇게 그려진 부분을 안에 내부의 원만 이제 반원만을 제거를 하면 네, 완성이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네 개를 잡고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면 자, 이렇게 잡고 보면 내부를 이렇게 총 3번을 클릭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트림을 안에 것만 먼저 잡아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예, 이렇게 외곽선을 잡아서 네, 네,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원도 내부의 선을 지우기 위해서 자, 트림 명령을 실행해서 정리를 해줍니다. 실제로 도면을 그리신 후에도 이게 끝이 아니고요. 항상 연습하실 때는 도면 작업을 하신 다음에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저는 속성창을 열었는데요. 자, 단축키 CH를 누르셔도 되고요. 컨트롤 1번을 누르셔도 됩니다. 네, 어떤 것이든 편하신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. 우리가 치수 명령을 사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도면에 가능하면 명령을 안 쓰고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, 저 대각선이라든지 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데요. 네,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이렇게 특성 창을 열었을 때 이 원의 지름이 22.4. 네, 또 다른 게 또 있나요? 22.4가 없죠. 네, 그럼 일단은 이건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원도 35.2. 네, 이 원도 마찬가지로 35.2라는 치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해주고요. 만약에 반경값들이 이렇게 같은 반경들이 있죠. 네,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x, y, z 값은 지금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함이라고 표현이 됩니다. 어, 뭐 x가 지금 요 이원하고 이원 같은 경우에는 x 값은 지금 같죠. 그러면 요거를 선택을 제외를 시키면 y 값이네요. 예, y 높이 값이 지금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0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. 근데 이걸 같이 한 번 더 선택을 하게 되면 예, 이제 그 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함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. 지금 반경은 8.8. 네, 맞습니다. 요 지수들 2번을 찍어주시고 예, 여기 또 17.6. 네, 그리고 2번은 31.2. 네, 맞네요. 그리고 자, 14.4. 그리고 32. 네, 맞습니다. 2원은 어, 이 호는 반경이 16 맞고요. 2호 같은 경우에는 12.8. 네. 그리고 2원의 경우에는 24. 네, 맞고요. 그 외에 치수들은 직선값들인데 여기서 직선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 DI 이 디스턴스 명령입니다. 예. 요걸로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증분값들이 표현이 되는데요. 지금 이거는 제가 선택을 했을 때 직선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값이 나오는 거고 한 가지 값만 나오는 거고요. 예를 들어서 이 선 같은 경우에 사선으로 나와 있죠. 지금 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XY 값이 다 나오게 됩니다. 각도 값도 나오게 되고요. 그리고
실제 이 절대 길이도 나오게 됩니다. 네,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. 네, 그 다음에는 네, 한 번 더 시작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찍어 주셔도 상관없고요. 다음에 0,0에서 이렇게 찍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치수는 지금 45, 예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로 제가 잡았고요. 그리고 명령에서 이 X축 방향으로의 정분값은 15.2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네요. 네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0.4. 네. 네, 그렇게 어, 네,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어, 큰 어려움 없이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대략적인 도면을 어떻게 그린다 간단하게 그 정도는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는요. 네, 한번 따라 해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어,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가르쳐 주십시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